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람의 경험은 객관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관적인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의 상황을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거나 이해해주거나 나를 위해주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대하거나 기망하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 속에 있는 표정, 눈빛, 자세,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말의 내용과 같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은 관계의 느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표정, 눈빛, 자세, 움직임 이러한 것은 제가 편의상 이런 것을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와 같은 소리는 무드라고 편의상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은 말 그대로 워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합친 것을 의사소통, 즉 두자로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기의 심리적 상황을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런 기본적 욕구를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주파를 던집니다. 의식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내 표정을 보고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눈빛을 보고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 목소리 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사람의 바디와 무드와 워드를 보고 당신 지금 이런 심리 상태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받고 싶지요. 이런 부분을 존중받고 싶지요. 하고 상대방이 잘 맞춰가는 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매칭을 하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나를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지금 이런 심리 상태입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세요. 라고 주파를 무의식적으로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걸 잘 몰라요. 혹은 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런 것을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자, 매칭을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미스매칭을 하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바로 관계 단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나만을 이뻐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항상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현은 다 달리 할지라도 그 공통된 기저에 있는 그 심리적 욕구는 동일합니다. 그 심리적 욕구가 뭐냐? 항상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상황을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내 표정을 봐도 나를 잘 이해해줘요. 내 눈빛만 봐도 나를 잘 이해해줍니다.
내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나를 잘 이해해 줍니다. 너무도 매칭을 잘합니다. 부부끼리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 좋다 그럽니까? 금실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실이 좋은 부분은 닮는다 닮지 않는다, 닮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정서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을 교류한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닮아 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실이 좋은 부분은 닮아서 닮는 게 아니라 표정이 비슷해집니다. 제스처도 비슷해집니다. 심지어는 말투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쓰는 배우자와 사투리를 쓰는 배우자가 금실이 좋다. 그럼 표준말을 쓰는 배우자가 이상한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사투리를 쓰는 배우자는 이상한 표준말을 쓰게 됩니다. 이러다가 싸우게 되면 각자의 언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만큼 매칭이란 것은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표정을 봐도 잘 몰라줘요. 눈빛을 봐도 몰라줍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나 힘들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몰라주고 무시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많이 하게 되면 매칭을 하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부부 사이의 미스매칭은 무슨 관계가 되느냐? 관계 단절. 그게 바로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큰 사건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내밀한 면을 살펴보면 평소에 미스매칭이 쌓이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들조차도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신종이혼이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종이혼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희생한다는 마음이 갸륵한 부모임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그 남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처럼 매칭과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바디라는 부분, 표정, 눈빛, 자세,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무드라는 부분,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와 같은 이 부분은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인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의 내용은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나 목소리,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건지 관계를 단절을 시킬 건지 이런 관계를 결정하는데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이게 언어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이 93%지 엄격히 말하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없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의사소통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에 기계적 의사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현재의 심리 상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다 주고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한 명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끝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 찍힌 사진이 엘리베이터에 CCTV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혔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도대체 담임은 무엇을 하였냐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 그런 일을 겪은 담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몰랐다고 합니다. 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담임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직무유기냐? 여러분들, 상습적 폭행에 시달리는 학생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다.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눈빛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걔 앉아있는 자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목소리의 음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이란 사람은 학생을 개인의 물건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반에 배열되어 있는 40개의 물건 중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간 겁니다. 그 어린 학생은 며칠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였습니까? 나 지금 이런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화라는 것은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쓰는 표정, 눈빛, 자세,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키워드고 중심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난 후 여러분 가족들의 표정이 어떻는지, 눈빛이 어떻는지, 그리고 목소리의 음정은 어떻는지 꼭 지켜보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의 대화라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